안녕하세요. 저는 67의 정연자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그날 손자에게 수박 한 조각 먹이고 나온 저는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냉장고를 왜 함부로 여시고 그러세요? 이건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선이라고요? 저는 평생 학교 도서관 사서로 아이들 곁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사는 집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집에서 저는 이제 선 박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 잔금까지 다 제가 넣어 마련해줬고 명의까지 제 이름으로 놔뒀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긴 집을 판다.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다 보니 내 숨이 너무 가빴다.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사랑과 선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숨 쉴 자리를 찾았는지요.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을 타고 길게 흘렀습니다. 전기포트가 딸깍하고 멈추자 저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찻잔을 데우고 보리차를 연하게 우렸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지나가자 속이 조금 풀렸습니다. 퇴직금과 남편 보험금의 대부분을 보태 아들 부부 신혼집을 마련해 준 지 3년. 그 집은 여전히 제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아들 윤태호와 며느리 서민주 그리고 손자 하온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조용히 물러나 가까운 곳에 소형 아파트로 옮겨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신혼은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혼자 사는 집은 넓지도 않은데 자꾸 허전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하온 낮잠 들면 병원 좀 다녀오려 해요? 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 집으로 갈게. 정말 감사해요. 냉장고에 하온죽이랑 간식 넣어뒀어요? 알겠어. 걱정 마. 서랍에서 손수 만든 얇은 모자와 작은 장난감 책을 챙겼습니다. 손자에게 뭘 입히든 읽어주든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책만 가져갔습니다. 책은 그래도 버리기엔 마음이 쓰이니까요. 아들 내 집 도어락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집은 잡지 속 사진처럼 반듯했습니다. 소품의 위치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늘 말했습니다. 정리는 마음의 선을 그리는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아는 듯 했지만 그 선이 누구를 경계에서 밀어내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주의 눈 밑엔 피곤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온 낮잠 들면 다녀올게요. 냉장고에는 하온 음식만 꺼내주시고요. 알았어. 다녀와. 감사해요. 금방 올게요. 하오는 열기가 가셨는지 볼이 촉촉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작은 손을 닦아주고 장난감 책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읽어줬습니다. 까꿍. 하온이 꿈결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듣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민주가 병원으로 나간 뒤 집안엔 아주 얇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송풍음, 세탁기 잔여 알림, 복도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이 멀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물 한 잔이면 될 텐데. 그런데 눈에 들어온 건 냉장고 옆 메모였습니다. 하온 음식 한자 어른 음식 한우 외부 음식 에노. 외부 음식. 저는 제가 그 외부에 들어가는지 생각하다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어른이기도 하고 외부이기도 하구나. 싱크대 수전에서 물을 받아 마시려다가 문틈 사이 붉은 빛이 눈꼬리를 스쳤습니다. 반듯하게 썰어둔 수박. 여름의 단호한 색. 하온이 깨어나면 과즙을 입술에 살짝 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집어 반으로 가르고 제 입에 한 입을 가져갔습니다. 달았습니다. 남은 반쪽을 작은 포크로 찍어 하온의 입술에 살짝 댔습니다. 아이가 혀를 굴리며 꿈틀했습니다. 맛있지? 아주 조금만. 도어락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빨리. 민주의 말이 반쯤 오다가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타일 위로 빨간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소리.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의 눈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어머니, 응.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반사적으로 사과를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온 입술에 한 점만 나는 물만.
그게 문제예요? 민주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한 점, 두 점이 쌓여요? 선을 넘지 말아주세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이라 물 한 잔도? 물은 싱크대에서 마음껏 드세요. 냉장고는 여기 사는 우리의 규칙이에요. 그 말. 우리. 교사였던 저는 그 단어가 때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깥으로 밀어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에서 우리가 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저는 늘 의자를 하나 더 꺼내줬습니다. 오늘 저는 의자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하온이 깼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주는 재빨리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하온아? 엄마 왔어?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건 저인지 아니면 약속을 어긴 저인지 잠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태호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빨간 점을 봤습니다. 민주가 먼저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 그랬어? 냉장고 문? 태호의 시선이 저와 아내 그리고 바닥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엄마 다음엔 물만 드셔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는 민주가 예민해서.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문장.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요가 오늘은 부메랑처럼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래. 예민할 수 있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있어야 하지? 잠깐의 정적이 집안을 눌렀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민주는 하온을 꼭 안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젖은 행주로 타일 위 빨간 점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물기를 털고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온 낮잠 시간 책 2권 코끼리 노래. 냉장고 자석에 조용히 붙였습니다. 나는 갈게.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선 잘 지켜. 대신 너무 좁게 긋지는 말고. 엄마, 잠깐만. 태호가 불렀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엔 부탁하는 법부터 배워라.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머니 속 작은 금속의 차가움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내 집 스페어 키. 제 명의로 남겨둔 집의 예비 열쇠였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지. 열쇠를 꼭 쥐었다 놓자 금속이 손바닥에서 작게 달그락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오니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달 분리수거장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노란 봉투 틈으로 비치는 낯익은 천. 제가 한 땀 한 땀 만든 아기 네이였습니다. 입힌 흔적 없이 새 것처럼 접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 밖이었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엄마, 미안. 민주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엄마도 이해해줘. 저는 답장을 쓰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이해는 해. 다만 이해만 하며 살긴 싫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책장 위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빗속 우비를 입은 꼬마 태호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젊은 저. 학교 문 안과 밖에 선 운동장 흙냄새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오던 손의 온도. 그때 나는 선을 넘는 연습을 아이들과 했는데.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선 밖에 서 있었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잔금 영수증, 명의 이전 계약서 사본, 은행 통장,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만든 유언장 초안. 종이의 마찰음이 손끝에서 엄숙하게 났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남았지만 더는 제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는 공간. 문득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 성명 정연자. 내 이름이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보리차를 새로 우렸습니다. 찻잔 위로 절묘한 김이 올라왔다가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구름이 느리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를 쳤습니다.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 3곳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아파트요.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실거주 중이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세 확인해 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숨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다 보니 내 숨이 가빴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숨부터 쉬어야지. 새벽녘 복지관에서 한국어 교실 봉사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금요일 첫 수업. 간단한 자기소개 준비 바랍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정연자입니다. 도서관 사서로 32년을 일했습니다. 책과 사람 사이에 선을 잇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나 사이에 선을 잇고자 합니다. 문장을 다시 읽고 마지막에 작은 점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마침표. 그리고 침대 맡 탁자에 스페어 키를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작은 소리가 밤을 가르며 단호하게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결심의 소리였고 한편으론 작별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덜 마른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본 뒤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은 누가 그어주는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긋는다. 탁자 위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에 부동산에 가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남은 집을 팔기 위해서.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팔겠다고 마음을 세운 다음 날 저는 일찍 깨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틀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보리차를 우려놓고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 명예 이전 계약서 사본 잔금 영수증들. 그 모든 종이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네가 살고 있는 큰 집은 여전히 제 이름이라는 것.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실이 위로였는데 오늘은 그 사실이 결심을 밀어붙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정갈한 단발 베이지 가디건 손에 든 파란 서류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문을 열자 중개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류 가져오셨어요? 저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중개사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가 좋네요. 이 단지는 매물 나오면 바로 나가요. 실거주 하시는 곳이 아니라 아드님 댁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 이름의 집입니다. 급히 처분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이유가 하나면 급한 일이고 여러 개면 정리할 일이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리하러 왔습니다. 중개사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세 확인해 드릴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최근 시세로는 이 정도입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조금 낮출 수도 있고요. 금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가격 받고 싶어요. 제가 드린 돈만큼은 받아야 해요. 그럼 이 가격으로 매물 올릴게요. 문의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없던데. 밖에 나왔다. 갑자기 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아니야.
볼일 보러 나왔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바빠.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민주가 미안하대. 나도 미안해. 미안은 나중에 받을게. 끊는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태호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민주는 뭐라고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매물문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현장 보러 오신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빠르네. 다음 날 아침 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분이 오늘 오후 2시에 집 보러 오신대요. 혹시 시간 되세요? 네,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집에 제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서요. 아, 그럼 미리 말씀하셔야죠. 연락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태호야, 오늘 오후 2시에 집 좀 비워줄 수 있니? 왜?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집 보러 온대. 뭐? 태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집 보러 온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집을 매물로 내놨어. 뭐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엄마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 집 말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엄마,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하온이는 어떡하고? 살 곳은 찾으면 돼. 찾으면 돼.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민주가 미안하다잖아.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그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 냉장고 문 여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엄마, 그건 민주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고. 예민한 건 이해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디에 서 있었니? 나는 중간에서 힘들었어, 엄마. 중간은 없어, 태호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중간이 없는 거야.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 그때 넌 민주의 편에 섰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는 그 선 밖에 있었다는 거지. 엄마, 그래서 엄마도 결정했어. 내 선을 긋기로. 그게 집을 파는 거야? 그래.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집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엄마, 제발, 태호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줘. 우리 잘못했어. 민주도 반성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줄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집을 판 다음이야. 너희가 새로운 집에서 너희 힘으로 살아갈 때. 그때 엄마도 너희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오후 2시까지 집 비워줘. 그게 엄마가 부탁하는 마지막이야. 엄마, 진짜 이러는 거야? 태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응. 진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중개사와 함께 아들 내 집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엔 작은 보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개사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민주와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가 보낸 가방에서 잘게 썬 수박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밤에 썰었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외부 사람처럼 대했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냉장고에 선을 그었을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제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주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다시 배울게요.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는지. 저는 수박을 한 조각 집어 들었습니다. 붉은 과즙이 손끝에서 반짝였습니다. 입에 넣지 않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수박 봐.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무르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은 이미 상처투성이야. 어머니, 상처는 꿰매면 살지만 흉터는 남아. 저는 수박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난 그 흉터까지 사랑할 자신이 아직은 없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숨 쉬어야지. 너는 내 집에서 나는 내 집에서. 하오는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람처럼 오고 갈 수 있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 때문에. 엄마 병원 갈 때 봐달라고가 아니라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 차이 알겠니? 민주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낸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문 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 구경은 해야 하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보자.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자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집 구조가 정말 좋네요. 남편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기 키우기 딱 좋겠어요. 아내가 방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 태호 부부도 저렇게 행복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베란다도 넓고 채광도 좋네요. 남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집으로 하면 안 될까? 그래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아내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중개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진행하실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하나?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그때 민주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온이 저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매수자 아내가 하온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행복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진행하세요. 저는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이분들 차례예요. 매수자 부부가 나간 뒤 저는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주와 하온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 마련해 준 집. 아들 가족이 행복하게 살라고 준 집. 하지만 이제는 제가 숨 쉴 수 없는 집. 잘 있어. 저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하온이 민주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하온과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 집, 응.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있어. 나도 갈래. 하온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와. 저는 하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초대할게. 그때는 할머니가 문 활짝 열어줄게. 냉장고도 마음껏 열어도 돼. 약속. 약속. 저는 하온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민주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하온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민주야, 네, 어머니. 이건 벌이 아니야.
정리야. 네, 정리하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까지 잘 지내.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탁자 위에 스페어 키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네 큰 집의 예비 열쇠. 금속 표면이 오후 햇살에 번뜩였습니다. 휴대폰에 복지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금요일 한국어 교실 첫 수업 확정. 간단한 자기소개 준비 바랍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문장을 적었습니다. 책과 사람 사이에 선을 잇던 사서. 이제는 나와 나 사이에 선을 잇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고 마지막에 작은 점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마침표. 결심의 점.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 선 민주가 눈을 피했습니다. 태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못 먹었어. 목이 안 넘어가. 그럼 차부터 마시자. 보리차의 고소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태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기억나? 뭐가? 내가 냉장고 몰래 열고 아이스크림 훔쳐 먹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내가 한 말도 기억나. 선 넘어도 되지? 나는 아들이니까.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아들이니까 엄마는 이해해 줄 거라고. 나는 남편이니까 중간에 서도 괜찮다고. 그래서? 민주의 선을 이해한다면서 엄마의 선을 지워버렸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신 나는 이해만 하고 살기는 싫다고 했단다. 민주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꽉 찢겼습니다. 어머니,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과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려고요.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존중하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언젠가 배워.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집은 예정대로 팔아. 너희는 이사 준비해라. 태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도와줄 수는 있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하면 명확하게 엄마 부탁해라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네 마디가 내가 어디에 서는지 보여줄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야. 그 차이 알겠니? 태호는 미간을 모았다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태호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부탁해. 정말 부탁이야. 하온이 덜 힘들게 이사집 구하는 동안 며칠만 하온을 봐줄 수 있어. 엄마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온이 할머니 필요할 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건 할 수 있다. 저는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나는 아이 웃음 들으면 숨이 잘 쉬어지거든. 세 사람 사이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계가 무너지지 않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박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싫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고 가. 오늘은 내가 내 냉장고에 넣을 거니까. 민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이 냉장고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문이 닫히고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 스페어 키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유리 보관함을 꺼내 키를 넣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키가 되어라. 속삭이듯 말하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작은 딱 소리가 방 안에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매수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도장을 눌러 찍는 순간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골목을 돌자 빗방울이 뜨문뜨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캐노피 밑으로 비를 피해 들어가 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 요청. 태호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하온이 보였습니다. 둥근 볼이 반짝거렸습니다. 할머,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을 향해 손을 뻗는 하온의 작은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온아.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 하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도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온이 자꾸 찾아. 오늘은 낮잠도 안 자고 엄마 보자고 그래. 아이가 화면을 두들겼습니다. 작은 손자국이 유리 위에 찍혔습니다. 멀리서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온아, 천천히. 할머니 놀라시겠다. 저는 화면 속 하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한데. 하온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곧 하온이 보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진짜? 진짜야. 약속.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사 가야 돼. 그래. 엄마가 그 집을 팔아서.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키려고 팔아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틀렸어. 정말 틀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에 서 있었는지의 문제지. 넌 민주 옆에 섰어. 그건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엄마는 혼자였어. 그게 문제였던 거야. 엄마. 그럼 우리에게 기회는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회는 늘 있지. 저는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생겨. 너희가 너희 힘으로 집을 구하고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엄마를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보고 싶을 때 찾는 거.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알았어, 엄마. 꼭 그렇게 할게. 하온이 잘 돌봐. 응, 엄마. 고마워. 전화가 끊기고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반들거리는 아스팔트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물웅덩이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동그란 물결이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처럼 작은 움직임이 멀리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복지관 수업 준비를 하며 저는 첫 시간에 쓸 문장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자입니다. 한국어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글이 숨쉬고 사람이 숨쉽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속도가 마음의 박동과 비슷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엄마, 고맙고 미안해. 내일 하온 데리고 오전에 잠깐 들러도 될까? 초콜릿 대신 수박 사갈게. 엄마 냉장고에 내가 넣어도 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연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작은 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도장 찍히던 소리, 유리 보관함 닫히던 소리, 하온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심장 박동. 어느 소리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나 숨이 막히지 않게. 그 간격으로 제 밤이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장금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완료. 잔액 확인 바랍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길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돈 그리고 그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끝이네. 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랍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집 열쇠 한 벌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은 법적으로도 이제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 남의 집이었고 이제는 서류상으로도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열쇠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수업이에요.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나갑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온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우리가 샀어. 태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샌드위치랑 과일이야. 엄마 좋아하는 거. 고맙다. 들어와. 세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온이 저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온 잘 잤어? 응. 할머니 꿈 꿨어. 그래? 무슨 꿈? 할머니랑 수박 먹는 꿈. 저는 하온을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진짜 수박 먹을까? 좋아. 식탁에 샌드위치를 펼쳐놓고 네 사람이 둘러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먹다가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새 집 계약했어. 그래? 어디? 여기서 버스로 20분 거리. 작은 집이야.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집. 은행 대출 받고 우리 돈 보태서. 잘했네. 엄마가 준 돈은 하나도 안 썼어. 다 돌려드릴게. 됐어. 그 돈은 너희가 써. 엄마, 대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너희끼리 잘 살아. 서로 의지하면서. 하온이 잘 키우면서.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보답이야. 민주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나중에 해. 잘 사는 모습 보여줘. 그게 진짜 감사야. 하온이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놀러 와. 그래 갈게. 초대해 줄 거야? 응. 할머니 방도 만들어 줄게. 저는 하온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하온. 복지관에 도착하니 수강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남성, 필리핀에서 온 중년 여성. 안녕하세요. 저는 교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연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할 선생님이에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책과 사람 사이의 선을 잇는 일이었죠. 이제는 여러분과 한국어 사이의 선을 잇고 싶어요. 베트남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이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칠판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선은 때로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리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이 선을 다리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과 한국 사이의 다리. 알겠죠? 네. 수강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첫 수업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제 이름은 투예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국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랑 살아요. 어려워요. 투이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말 못해요. 답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이 씨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시어머니도 투이 씨 마음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요? 네. 가족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문득 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루슬란이에요. 공장에서 일해요. 한국어 잘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루슬란 씨 좋은 목표예요. 한국어 잘하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예요. 아이들 키워요. 엄마 한국말 못하면 아이들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배워요. 마리아 씨 훌륭한 엄마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공부하는 엄마. 멋져요. 수업이 끝나고 투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요, 말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열지 말래요. 저 음식 칸 따로 있어요. 이거 한국 문화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이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규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투이 씨 마음을 말해야 해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라고. 한국어로 배워서 시어머니한테 말해보세요. 말하면 화내면 어떡해요? 화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투이 씨 마음이 계속 힘들어요. 말해야 해요. 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선생님. 연습할게요. 그래요. 다음 주에 같이 연습해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수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갛고 시원해 보이는 수박. 하나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들고 갈게요. 수박을 안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제 냉장고. 제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냉장고. 기분 좋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연자님 맞으세요? 네, 택배요. 큰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태호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새집 이사하면서 엄마 물건들 정리했어. 엄마가 우리 위해 만든 것들, 우리가 몰라서 버린 것들 있었어. 정말 미안해. 이건 그때 못 버린 것들이야. 엄마한테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보내. 그리고 엄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태호가. 상자 안에는 제가 만든 아기 모자, 손뜨개 담요, 작은 인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밤새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털실 모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잘 돌아왔네. 저는 모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 다 끝났어. 집들이 언제 올래? 이번 주 토요일 갈게. 진짜? 엄마, 고마워. 뭘? 당연하지. 토요일 아침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태원의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현관부터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엄마, 태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할머니, 하온이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하온 잘 지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민주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은 아직 정리 중이었습니다.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어수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참 예쁘네. 감사해요, 어머니. 작지만 우리한테 딱 맞아요? 민주가 웃었습니다. 차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탈게. 부엌이 어디니?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괜찮아. 엄마가 차 타는 거 좋아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음료수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는 없었습니다. 선을 그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주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마음껏 여세요? 이제는 어머니도 우리예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민주야, 네, 어머니.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잘 배웠네. 저는 민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봐. 저기 작은 방. 태호가 가리킨 곳에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엄마 방이야. 응? 엄마가 오면 쉴 수 있게. 우리가 만들었어. 가봐. 저는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와 작은 책장이 보였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방은 엄마 방이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와. 우리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찾아갈게. 엄마 사랑해. 태호, 민주, 하온이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태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 우리 잘할게. 이번엔 진짜 잘할게. 알아. 너희 잘하고 있어. 집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박이 시원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박을 꺼내 작게 잘랐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달고 시원했습니다. 맛있네. 저는 웃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복지관에서 받은 다음 주 수업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이 씨 대화 연습. 시어머니한테 마음 표현하기. 저는 연필을 들고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 제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저도 이 집에서 숨 쉬고 싶어요.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문장을 적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이 씨, 잘 될 거예요. 용기 내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하온이가 자기 전에 말했어. 할머니 방에 할머니 왔으면 좋겠다고. 엄마 자주 와.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사랑해.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너희 보고 싶어. 곧 갈게. 너희도 언제든 와. 엄마 냉장고에는 항상 수박이 있어. 사랑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름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래, 이제 선은 닫았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은 열었지. 보리차 잔을 들어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수박의 색이 기억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달고 아팠고 결국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제 숨 쉴 수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은 지웠지만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문은 닫았지만 창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라, 하온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별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